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과 땅이 아직 서로의 이야기를 속삭이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 눈이 하염없이 내리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조차 추위에 못 이겨 가지를 바르르 떨었고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은 마치 도깨비의 이빨처럼 날카롭고 길게 자라나 땅에 닿을 듯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배고픈 울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운 소미불을 뒤집어쓰고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문풍지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어서 빨리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첩첩산중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바로 최참판 댁이었는데 소슬 때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어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곳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외양간에는 살진 소들이 느긋하게 여물을 씹고 있었지만 이 집의 인심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참판은 마을 소장농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으며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도 좀처럼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이는 법이 없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면 지나가던 개조차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정도로 그의 성정은 괴팍하고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 최참판댁의 행랑채 끝방.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방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이 집 문간에 버려져 최참판댁의 야근일을 도맡아 하며 자라난 덩치 큰 사내였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배는 더 먹어야 힘을 쓸 덩치였지만 늘 식은 밥 덩어리에 시래기 타박국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불평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소뚜껑만 하고 거칠기가 나무 껍질 같았지만 눈빛만은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선하고 맑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안쓰러워하곤 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최참판은 사랑방 문을 벌컥 열고 마당을 쓸고 있던 만석을 향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이 떨어져 방이 식어가고 있으니 당장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라는 불호령이었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 어둑어둑해지고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날씨였지만 주인 어른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만석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석은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허리춤에 낫을 차며 구멍난 집신 사이로 들어오는 눈의 차가움을 애써 무시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만석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춤을 추듯 만석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행여 빈지게로 돌아갔다가 쫓겨나기라도 하면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눈 덮인 산비탈을 기어오르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눈썹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손발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는 묵묵히 마른 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지게 가득 객감을 채운 만석이 산을 내려오려 할 때였습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덩어리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이거나 죽은 짐승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으나 왠지 모를 기이한 느낌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눈을 헤쳐본 만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창백한 얼굴로 눈 속에 쓰러져 있었고 화려한 옷자락은 붉은 피로 얼룩져 눈 위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여인의 코 밑에 대어 보았는데 다행히 아주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잠시. 만석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그것도 이런 귀한 옷을 입은 여인이 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인 최참판이 알게 되면 낯선 이를 데려왔다고 경을 칠 것이 뻔했고 혹여나 관아에 알려져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잠시 여인을 두고 도망칠까 하는 비겁한 생각도 했지만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만석은 지게에 쌓아두었던 귀한 택감을 미련 없이 눈밭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언 손으로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텅 빈 지게 위에 엎였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만석의 등에는 그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생명의 무게가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고 쏟아지는 눈발을 헤치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험하고 미끄러웠지만 만석은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등 뒤에 여인이 다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몸을 사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행여나 누가 볼세라 숨을 죽이고 최참판댁 담장을 따라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기에 그는 평소 자신이 몰래 드나들던 뒷간 옆 개구멍 같은 작은 쪽문을 통해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행랑채로 가는 동안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자신의 방에 들어온 만석은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아랫목이라 해도 불을 떼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지만 밖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 남은 불씨를 살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라면 돛감을 아끼느라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만석은 호롱불을 켜고 여인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비록 핏기가 없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치 달나라 선녀처럼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어깨 부근에는 깊은 베인 상처가 있어 피가 계속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솥에 물을 대와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닦아내고 자신이 아껴두었던 귀한 쑥 가루를 꺼내 상처에 뿌려주었습니다. 여인은 고통스러운지 미간을 찌푸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유일한 덮개인 낡은 소미불을 꺼내 여인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 펄럭거렸습니다. 만석은 혹시라도 주인 최참판이나 다른 하인들이 이 방에 들어올까봐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무를 밀어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만석은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이며 왜 그 험한 산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여인의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헛소리를 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물을 적신 수건을 여인의 이마에 올려주고 밤새도록 팔다리를 주무르며 열이 내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시오. 부디 살아나시오. 만석의 투박한 손길에는 진심 어린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의 기도는 눈보라치는 밤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만석의 방문을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 만석아 아직도 자빠져 자는 게냐 최참판의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패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이불을 여인의 머리끝까지 덮어 씌우고는 방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마님, 날이 너무 추워 아궁이에 불을 좀 보느라. 만석은 최대한 졸린 목소리로 둘러대며 문틈으로 주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최참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문틈 사이를 힐끔거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방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피 비린내 같기도 하고. 만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산에서 짐승을 잡으려다 놓쳤는데 옷에 피가 좀 묻었나 봅니다. 최참판은 혀를 차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날 밝으면 마당이나 쓸어라 하고는 미란이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여인의 호흡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만석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낯빛은 아주 조금 나아진 듯 보였습니다. 만석은 날이 밝으면 몰래 쌀을 구해 미음을 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 몰래 쌀을 빼돌리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이 낯선 여인과 함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연민과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이 터오며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더욱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여인이 깨어날 때까지, 아니 그녀가 완쾌되어 제 발로 걸어 나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천한 머슴에 불과하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눈보라치던 밤, 만석의 좁은 방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온 마을, 아니 나라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여인의 신음소리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만석의 손 안에 들어온 여인의 손은 옥처럼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감정이 아니라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산자가 죽어가는 자를 붙들고 있는 생명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밖에서는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만석은 새로운 하루가 가져올 시련을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석의 방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굴뚝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흩어졌지만 방 안의 온기는 여인의 차가운 몸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최참판 댁의 높은 담장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마당의 눈들이 햇살에 반짝이기 시작할 때 만석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해 보이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만석의 가슴 속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비밀과 생명이 생겼고 그것은 그의 단조롭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눈보라는 그칠 줄 모르고 산골 마을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지만 만석의 좁은 행랑채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미미한 생명의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밤잠을 설치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곁을 지킨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드디어 여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을 잡지 못해 흐릿한 눈동자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여인은 이내 낯선 천장과 매캐한 흙냄새에 놀란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입에서는 앓는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여인이 깨어난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혹여나 밖에 들릴까봐 소리내어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여인의 손을 잡으며 안도했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린 눈으로 투박한 사내인 만석을 바라보았으나 만석의 눈빛이 워낙 순박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이내 경계심을 풀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만석은 서둘러 윗목에 두었던 깨진 사발에 물을 담아와 여인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 들어가자 여인은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듯 힘겹게 모글대를 움직여 물을 삼켰고 그제야 살 것 같다는 듯 옅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석은 여인이 아직 말을 할 기운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이불을 다시 여며주며 그녀가 편안해질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살아난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이 여인을 숨기고 먹일지가 만석에게는 태산 같은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참판댁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고 고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은 여인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누워 계셔야 합니다라고 신신당부한 뒤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을 치우는 비라질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만 만석의 귀에는 오로지 자신의 방 안에서 날지도 모르는 인기척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질을 하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행랑채 쪽을 향했고 누가 그쪽으로 지나가기라도 하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하인들은 추위에 떨며 일하기 바빠 만석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문제는 끼니였습니다. 만석에게 주어지는 밥이라곤 보리가 섞인 거친 밥 한 덩이와 건더기 없는 국이 전부였는데 그것으로 장정인 만석의 배를 채우기도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여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밥 절반을 뚝 떼어 몰래 호박잎에 싸서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배가 고파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부엌 아궁이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훔쳐온 밥을 물에 불리고 으깨어 묽은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혹여나 부엌 어멈에게 들킬까봐 가슴을 졸이며 식은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낸 미음 한 그릇은 만석에게는 쌀밥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주인들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만석은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 여인에게 미음을 먹였습니다. 여인은 만석이 내미는 투박한 나무 숟가락을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만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힘겹게 입을 벌려 받아먹었습니다. 아무런 간도 되지 않은 묽은 미음이었지만 며칠을 굶은 여인에게는 꿀맛보다 달았을 것입니다. 만석은 행여나 여인이 사례라도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등을 받쳐주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을 다해 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자신의 배고픔도 잊은 채 여인의 뺨에 아주 조금씩 혈색이 도는 것을 보며 남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
최 참판의 의심 많은 눈초리가 서서히 집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최 참판은 곳간의 쌀독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어제 쌀가마니의 높이가 이 정도였는데 쥐새끼가 파먹은 것처럼 조금 줄어든 것 같구나. 그는 예민한 감각으로 쌀이 미세하게 줄어든 것을 감지했고 찻감 역시 평소보다 빨리 동이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마당에 하인들을 집합시키고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 중에 내 곡식을 빼돌리는 도둑놈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아느냐. 최 참판의 호통에 하인들은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만석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최 참판은 하인들 하나하나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지나가다가 만석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만석이 내 놈. 요새 안색이 펄하고 행동이 펄하던 것이 수상하구나. 밤에 딴짓이라도 하는 게냐.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날이 너무 추워 잠을 설쳐서 그런 것입니다. 최 참판은 콧방귀를 뀌며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돌아섰지만 만석을 향한 감시의 눈길은 더욱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쇠죽을 쓸어 우물가에 나갔을 때 아낙네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글쎄, 아랫마을 장터의 광군들이 들이닥쳐서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지 뭔가 무슨 일로 그런다던가.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궁에서 높은 분이 사라졌다는 소문도 있고 역적의 무리가 도망쳤다는 말도 있고 아주 흉흉해. 만석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이 숨겨준 여인이 그 소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정말로 관군이 찾는 사람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큰일이었습니다. 만석은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옆집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만석을 불렀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신기가 있어 구슬하던 무당이었다는 소문이 있는 분으로 평소에도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륭화복을 점치곤 했습니다. 만석아, 이리 좀 와보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해서 만석은 거절할 수 없어 쭈뼛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만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내 놈 얼굴에 웬석이 뢰치와 살기사치가 동시에 서려 있구나. 만석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만석의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네 방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귀한 분을 모신 게야.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할머니의 경고는 마치 만석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누가 볼세라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하루 종일 만석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기와 살기, 귀한 기운과 죽음의 기운이 함께 있다니 방 안에 누워있는 여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만석은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패다가도 헛손질을 하고 소에게 여물을 주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최 참판은 그런 만석을 보며 혀를 차고 욕을 퍼부었지만 만석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방 안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가 하는 갈등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만석은 다시 죽 한 그릇을 몰래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낮 동안 조금 기운을 차렸는지 벽에 기대어 힘겹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들어오는 만석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지 만석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모시는 상전보다 더 높은 분을 대하는 듯하여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천한 놈이 감히 그저 드실 것을 좀 가져왔을 뿐입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미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다시 숟가락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바깥 세상은 조용합니까? 그녀의 질문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낮에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기는 최참판댁 행랑채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광군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찾는다더군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의 손이 멈칫하더니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얼굴색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석은 그녀가 관군에게 쫓기는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죄를 지은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의 슬픔과 분노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여기까지.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석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누구시기에 이 깊은 산골까지 오셔서 쓰러져 계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인은 잠시 만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알면 그대만 다칠 뿐입니다. 내 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부디 저를 숨겨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만석은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최참판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행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무처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만석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은 최참판은 발소리를 죽이고 행랑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풍지에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놈이 계집을 끌어들였구나. 최참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머슴놈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여자를 방에 들인 것은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날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들이닥치지 않고 날이 밝으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 혼쭐을 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석은 밖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말을 멈추었습니다. 누구냐 하고 작게 외쳐보았지만 밖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야옹하는 소리에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인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의 예민한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고양이 소리를 흉내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석은 여인에게 걱정 마십시오. 쥐나 고양이일 겁니다. 라고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할머니의 경고대로 이 방 안에는 지금 감당하기 힘든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여인이 잠들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여인이 힘없이 끌려나가게 두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참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마름을 불러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장정들을 좀 불러 모아라. 그리고 관아에도 연통을 넣어 낯선 일을 신고할 것이 있다고 전하거라. 최 참판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만약 만석이 숨긴 여자가 소문 속의 그 사람이라면 포상금을 두둑이 챙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 해도 만석을 구실 삼아 쫓아내고 그동안 밀린 세경을 주지 않아도 되니 이래저래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일찍 일어나 여인을 위한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그는 오로지 여인의 쾌유만을 빌었지만 등 뒤로 드리워지는 검은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미 낯선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최 참판 댁의 담장 너머로는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담장 밑에서 혀를 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구나. 큰 비가 내리겠어. 피 냄새가 섞인 비가. 만석이 산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만석을 피했고 부엌 어멈조차 만석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곧장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고리에는 누군가 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다행히 여인은 무사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손에는 작은 은장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슴의 약속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맹세였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이제 진짜 폭풍이 만석과 여인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사경을 헤매던 여인은 이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며칠 동안 죽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알아누웠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만석의 낡은 속옷을 걸쳐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좁은 방 안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귀해 보여 만석은 감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워 자꾸만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곤 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만석을 향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만석이라 하였습니까? 내 목숨을 구해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일반 상민들이 쓰는 투박한 사투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는 듯 맑고 또렷했으며 단어 하나하나에 정중함과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마당 쓰는 천한 종놈일 뿐입니다. 귀하신 분께서 하대하여 주십시오. 만석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여인은 만석의 순박한 모습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품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주머니에는 금실로 봉황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낡은 행랑채 방 안에서도 그 빛깔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끈을 풀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옥으로 만든 나비 모양 장식에 붉은 산호구슬이 달려있는 그 놀이개는 시골 장터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아니 평생 가도 한번 볼까 말까 한 귀한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것은 제 어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정표입니다. 여인은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 물건을 보면 제가 누구인지 짐작하는 이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쫓기는 신세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놀이개에 새겨진 문양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할 때나 들었던 궁궐의 문양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단순히 부잣집 마님이 아니라 나라님과 관련된 높으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시각 최참판은 사랑방 문을 살짝 열고 행랑채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만석의 방에서 들려오던 소근거리는 소리와 사라지는 음식들이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쥐 죽은 듯이 발소리를 죽여 만석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풍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만석이 안에서 옷가지로 구멍을 막아놓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여인의 목소리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그 목소리는 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말씨. 그것도 아주 고귀한 집안에서나 배울 법한 우아한 말투였습니다. 최참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은 잽싸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며칠 전 관아에서 돌린 방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역적의 무리와 연루되어 도망친 궁인을 찾는다는 내용과 함께 신고하는 자에게는 막대한 포상금을 내린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바로 이거구나. 내 집에 굴러들어온 것이 멧돼지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어. 그는 만석의 방에 있는 여인이 바로 그 수배자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설령 아니라고 해도 저 정도 귀티나는 여인을 관아에 넘기면 무슨 명목으로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만석을 내치고 받을 두둑한 엽전 꾸러미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곧바로 관아에 알리기보다는 먼저 확실하게 여인을 잡아두고 싶었습니다. 만약 관군이 들이닥쳤는데 여인이 도망치거나 만석이 낌새를 채고 빼돌린다면 낭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름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저작거리에 가서 힘 좀 쓴다는 왈패놈들을 불러오너라. 아주 입이 무겁고 주먹이 매운 놈들로 말이다. 마름은 주인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오늘 밤 안으로 행랑채를 쥐 잡듯이 잡을 놈들을 대령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최 참판댁 마당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 서너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고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사나웠습니다. 최 참판은 그들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술상을 봐주며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 집 행랑채에 도둑년 놈들이 숨어 있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놈들을 끌어내어라. 사내놈은 다리가 부러져도 좋으니 계집은 상처 하나 없이 묶어서 대령해야 한다. 그래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왈패들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낄낄거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마님, 저희가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석은 마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녁 짓는 연기가 일찍 피어오르고 사랑방 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와 욕설이 밤공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만석은 직감적으로 오늘 밤이 고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몰래 쇠스랑 하나를 챙겨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다시 한번 단단히 걸어 잠그고 문 앞에 무거운 괴짝을 밀어놓아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여인은 만석의 행동을 보고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만석은 쇠스랑을 손에 꽉 쥐고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주인 어른이 낌새를 챈 것 같습니다. 놈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누구도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석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굽실거리며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여인을 지키는 장군처럼 늠름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그런 만석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다칠까봐 두려웠지만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만석뿐이었습니다. 이때 담장 너머에서 옆집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담장 구멍을 통해 만석을 부르는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피바람이 불겠구나. 밤손님이 찾아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 쇠몽둥이를 들고 왔으니 문단속 잘하고 정신줄 놓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흩어졌지만 만석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만석은 할머니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을 가리키며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놈들이 들어오면 저 장롱 안으로 들어가 숨으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마당에 켜진 횃불들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왈패들은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불구죽죽해진 채 몽둥이를 바닥에 끌며 행랑채로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최참판이 뒷짐을 지고 거만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마당에 개들이 지저댔지만 왈패 중 하나가 발길질을 하자 낑낑거리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행랑채 앞에는 살벌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왈패 우두머리가 만석의 방문 앞에 서서 몽둥이로 문짝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놈, 만서가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썩 나오너라. 만석은 숨을 죽이고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에 쥔 쇠스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다시 한번 고함이 들렸습니다.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그 소리에 여인이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만석은 여인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어 보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날 밟고 하십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참판이 앞으로 나서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이놈이 아주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놈이 감히 내 집에서 계집을 끼고 도망자를 숨겨 내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여봐라. 저 문을 당장 박살내고 그년 놈들을 끌어내라. 최 참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왈패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가 문짝을 가격하는 둔탁한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낡은 문풍지가 찢어지고 문살이 부러져 나갔지만 만석이 받쳐놓은 괴짝 덕분에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문이 부서질 때마다 튀는 나무 파편을 맞으며 버텼습니다. 물러가라. 이곳에는 너희가 찾는 사람은 없다. 만석은 쇠스랑을 휘두르며 찢어진 문틈으로 들이미는 왈패들의 손을 위협했습니다. 왈패 하나가 손등을 찍히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자 나머지 놈들이 더욱 독이 올라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종 같은 놈,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라. 그들은 이제 아예 문을 통째로 뜯어내려 작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쿵, 쿵, 쿵. 문이 흔들릴 때마다 만석의 몸도 함께 흔들렸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를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여인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만석의 필사적인 저항을 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저 문이 뚫리면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라도 만석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최 참판은 횃불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불을 질러라. 훈제 구이를 만들어서라도 끄집어내야겠다.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왈패 중 하나가 횃불을 들고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연기 냄새를 맡고 기겁했습니다. 불을 지르면 여인은 꼼짝없이 타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에서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쇠스랑을 고쳐 쥐고 문을 막았던 괴짝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진 문 사이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은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 불은 놓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최 참판은 낄낄거리며 손짓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얘들아, 길을 터줘라. 쥐새끼가 나온단다. 만석은 뒤를 돌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참으십시오. 제가 놈들을 막는 동안 뒷문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만석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며 만석의 땀방울을 식혔습니다. 문 밖에는 붉은 횃불 아래 번들거리는 눈빛의 왈패들과 탐욕스러운 최 참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쇠스랑을 높이 치켜들고 마당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는 먹잇감이 아니라 둥지를 지키려는 성난 황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방에 있는 분은 건드리지 마라. 그분은 병자다. 만석의 외침에 왈패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자 좋아하네. 내 놈 마누라라도 되냐. 어디서 감히 주인어른 앞에서 눈을 부라려. 왈패 대장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만석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만석이 비틀거렸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참아내며 쇠스랑으로 왈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은 혼자서 4명의 장정을 상대하며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몽둥이 찜질에 만석의 몸은 금세 피멍이 들고 찢어졌습니다. 최참판은 그 모습을 보며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반병신을 만들어 놔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계집을 끌어내 왈패 2명이 만석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이 나머지 놈들이 방 안으로 쳐들어가려 했습니다. 만석은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자신을 잡고 있던 놈들을 뿌리치고 방문 앞을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고 무서운지 달려들던 왈패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만석을 보고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최참판을 쏘아보았습니다. 네 이놈들,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선량한 백성을 이리 짐승처럼 다루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녀의 일갈은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참판은 순간 그녀의 기세에 눌려 흠칫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 인연이 입이 살아있구나. 관아에 가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보자. 최참판의 손이 여인의 어깨를 잡으려던 찰나 만석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최참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손대지 마라. 더러운 손 치워라.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참판을 노려보았습니다. 최참판은 머슴놈이 감히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왈패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왈패가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고 만석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마당은 공포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 덮인 겨울밤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리 너머 마을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왈패의 거친 몽둥이가 만석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만석은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멈춰라. 그 더러운 손을 당장 거두지 못할까. 우렁찬 호령 소리가 담장을 넘어오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박살날 듯 활짝 열어져 쳐졌습니다. 왈패들은 그 기세에 눌려 엉거주춤하며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렸고 만석을 내리치려던 놈은 뒤로 나자빠지며 엉덩방아를 되섰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단순한 관군이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횃불을 높이 든 기마대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는데 그들의 투구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마병들이 마당을 에워싸자 좁은 최참판댁 마당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병사들이 든 횃불의 불길이 일렁이며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그 서슬퍼런 위용에 마을의 개들조차 짖기를 멈추고 꼬리를 말았습니다. 말 위에서 뛰어내린 장수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는데 허리춤에는 긴 칼을 차고 있었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질 듯 서 있는 만석과 그 뒤에서 서리빨 같은 눈으로 앞을 응시하는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최참판은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는데
사시나무 떨듯 다리를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관아에서 온 것 치고는. 장수는 최참판과 왈패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여인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수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며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공주, 마마 소장.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수의 굵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뒤따라온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를 뵙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마치 산이 울리는 듯 장엄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최참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왈패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미음을 먹여 살려낸 그 여인이 바로 나라님의 귀한 딸인 공주였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인, 아니 공주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장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어나시오. 장군, 험한 산길을 헤치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늦지 않게 와주었으니 그것으로 되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왕실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최참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자를 보아라.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백성을 짐승처럼 다루고 심지어 왕실의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공주의 손끝이 최참판을 향하자 장군은 즉시 칼을 뽑아들고 최참판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저지른 죄가 하늘을 찌르는 줄 알면서도 목숨을 구걸하려느냐. 최참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대섰습니다. 아이고,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둑인 줄로만 알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변명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리도 위세등등하던 양반이 제 목숨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공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참판의 말을 잘랐습니다. 도둑이라 오해했다 한들 사람을 몽둥이로 다스리고 불을 질러 죽이려 한 죄는 씻을 수 없다. 내 집의 머슴 또한 내 백성이거늘 어찌 주인의 힘을 믿고 생명을 경시한단 말이냐. 공주의 호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그녀는 왈패들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저 자들을 모두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그리고 저 탐관오리 또한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참판과 왈패들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최참판은 끌려가면서도 내 재산 내 쌀 하며 악을 썼지만 병사들은 거칠게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 끌고 나갔습니다. 악인들이 끌려나가고 마당이 정리되자 공주는 비로소 만석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만석은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고 찢어진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만석은 공주를 향해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마.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만석의 그 한마디에 공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세상에서 가장 우직하고 착한 사내. 공주는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신경 쓰지 않고 만석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목숨은 그대가 다시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주의 따뜻한 손길에 만석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천한 놈의 손이 더럽습니다. 마마. 만석이 손을 빼려 하자 공주는 더욱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도 귀하고 깨끗한 손입니다. 공주는 장군에게 명하여 만석을 즉시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궁에서 함께 온 내의원 의관이 서둘러 달려와 만석의 상처를 살피고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최참판이 쓰던 사랑방을 비우고 만석을 그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만석은 어찌 감히 주인 어른의 방에 하며 거절했지만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죄인 최가가 아니다. 그리고 공주 마마의 생명의 은인인 그대는 이 방에 머물 자격이 충분하다. 만석은 병사들의 부축을 받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으리으리한 사랑방 아랫목에 눕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비단 이불이 덮이자 만석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봄눈 녹듯 편안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최참판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최참판의 서슬에 눌려 숨도 크게 못 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웅성거리며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글쎄, 만석이가 공주님을 구했다지 뭐야. 어쩐지 만석이 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최참판 그놈은 꼴 좋게 됐다. 천벌을 받은 게야. 사람들은 만석의 용기를 칭송하고 최참판의 몰락을 고소해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담장 너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했지. 귀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이제 만석이 팔자가 피겠구나. 공주는 만석이 치료를 받는 동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관이 만석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상처에 귀한 약을 바르는 것을 지켜보며 공주는 자신이 겪은 험한 일을 되새겼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자객들에게 쫓기다 벼랑 끝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을 때 그녀를 구해준 것은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도 힘센 장수도 아닌 이 이름 없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헌신이 단순히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사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으로 넘어가자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차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병사들은 집 주위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왈패들이 부숴놓은 행랑채 문짝과 어지러운 집기들도 병사들의 손에 의해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부엌 어멈이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쌀을 아끼라며 잔소리를 해댈 최참판이 없으니 그녀는 곳간을 활짝 열어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담고 고깃국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비로소 사람들의 긴장도 풀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치료를 받고 약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춥고 배고픈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봄날 꽃이 만발한 들판을 거닐며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만석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고통의 흔적은 사라지고 어린 아이처럼 평온한 표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최참판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마당을 구경했습니다. 장군은 마을 사람들에게 최참판의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최가가 부당하게 빼앗은 것들이니 주인인 너희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쌀가마니를 받아갔습니다. 만석을 괴롭히던 마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고, 다른 하인들은 만석이 누워있는 사랑방 쪽을 향해 절을 하며 그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만석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지난 밤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방문이 열리고 공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끗한 궁중 의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만석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소, 몸은 좀 어떻소? 공주가 묻자 만석은 황급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려 했지만 공주가 제지했습니다. 누워 있으시오.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만석은 공주를 바라보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마마,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마마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공주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붉은 주머니 속의 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이것은 내 목숨을 구해준 증표요. 내가 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더 큰 상을 내릴 것이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니 거절하지 마시오. 공주는 만석의 손에 놀이개를 쥐어주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나비가 만석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만석은 그 귀한 물건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귀한 물건을 주다니, 그리고 자신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다니. 그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마마,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만석이 목이 메어 말하자 공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나요. 그대는 진정한 의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햇살이 창호집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을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공주는 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면서도 만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최참판댁은 이제 만석을 위한 요양처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대접하며 앞다투어 문병을 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와 눈보라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고 만석의 앞날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공주는 만석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곧 다시 보게 될 것이요.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오. 공주의 가마가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마을을 떠나갈 때 만석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마루에 나와 멀어지는 행렬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마당 구석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어느새 작은 꽃망울이 맺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며칠간의 소동은 막을 내리고 마을은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서서히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두꺼운 눈들이 녹아내리며 그 아래 숨죽이고 있던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참판이 관하로 끌려가고
왈패들이 모두 잡혀간 뒤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최참판의 고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지 않아도 되었고 곳간에서 풀려난 곡식 덕분에 끼니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최참판댁의 넓은 마당에도 매화나무 가지마다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나와 은은한 향기를 온 집안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몸에 났던 상처들도 봄눈 녹듯이 깨끗하게 아물어갔고 이제 그는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해야 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보면 만석 대감 나오셨습니까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촌노들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그런 대접이 영 어색하여 머리를 긁적이며 아이고, 어르신들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만석입니다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곤 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부터 둥둥둥하는 북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도 빨래하던 안악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무슨 일인가 하여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행렬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맨 앞에는 말을 탄 관리가 위엄있게 앞장서고 뒤로는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병사들과 수레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잡으러 왔던 살벌한 군대가 아니라 임금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영광스러운 사신행렬이었습니다. 행렬은 곧바로 최참판댁, 아니 이제는 주인이 없는 그 큰 기와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관복을 차려입은 사신이 말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서자 만석은 놀란 마음에 마루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신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임금님의 교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명이다. 이 마을에 사는 만석은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그 마음이 비단결같이 곱고 용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위기에 처한 공주를 목숨 걸고 구하였으니 그 공이 지대하다. 사신의 목소리가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울려 퍼지자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임금께서 만석의 천한 신분을 면하게 하여 양인으로 삼고 죄인 최가가 소유했던 이 집과 논밭 500마지기를 모두 만석에게 하사하여 그 공을 치하하노라. 교지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사신은 만석에게 다가가 두루마리와 함께 집문서가 든 괴짝을 건네주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며 내 집 하나, 내 땅 한 평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넓은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신은 웃으며 만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공주 마마께서 특별히 챙겨 보내신 선물이오. 사신이 손짓하자 병사들이 비단과 쌀, 그리고 각종 귀한 물건들이 가득 담긴 수레를 마당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찰 하나를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만석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 서찰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만으로도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이 등에 업고 내려왔던 그 여인, 공주 마마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석은 서찰을 가슴에 품고 궁궐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신과 병사들이 돌아가고 난 뒤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달려와 만석을 새가래치며 기뻐했습니다. 만석아 아니, 만석 부자님 정말 축하하네.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생기다니. 다 자네 덕분이 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만석은 비로소 자신이 겪은 고난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곳간을 활짝 열어 마을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잡은 돼지와 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어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합시다. 만석의 외침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큰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부엌 어멈과 동네 안악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평소 같으면 냄새만 맡고 침을 삼켜야 했을 하인들도 오늘은 만석의 배려로 상석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상전이 되었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남을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웃들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잔치에 와서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뭐라더냐. 니놈 관상이 예사롭지 않다 했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할머니의 눈가에는 주름 사이로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정신 차리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셔서 만난 것도 많이 드십시오.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마루에 앉아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겨울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행랑채 방에서 떨며 지내던 날들, 주인에게 매를 맞고 서러움에 눈물 흘리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지금 그에게는 따뜻한 집과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떳떳한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마을 아저씨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씨구. 좋다. 우리 만석이 복 받았네. 하늘이 내린 복을 받았네. 장단에 맞춰 사람들도 함께 어깨춤을 추었고 만석도 흥에 겨워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최참판의 횡포에 억눌려 있던 마을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과 기쁨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문득 품속에 넣어둔 옥나비 놀이개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산호구슬이 마치 공주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적막하고 차가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하고 평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만석은 혼마루에 홀로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만석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부엌 어머니 소반에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내 왔습니다. 주인 어른, 손님들 치르느라 정작 본인은 제대로 못 드셨지요. 이거라도 좀 드시고 주무십시오. 그녀가 만석을 주인 어른이라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소반을 받아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두툼한 고기가 들어간 뭇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크게 떴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쌀밥의 달콤함과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생 먹어본 밥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 그리고 인정받은 삶의 맛이었습니다. 만석은 국물을 들이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삼켰습니다. 참으로 맛이 좋구나. 만석은 혼자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생각하며 그는 천천히 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숭늉을 마시며 다시금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달은 궁궐 위에도 떠 있을 것이고 공주 마마도 저 달을 보고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연은 영원히 이어져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댕그랑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고운지 만석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행랑채가 아닌 두꺼운 소미불이 깔린 따뜻한 안방이 그의 잠자리였습니다. 만석은 이불 속에 몸을 뉘며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논에 나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둘러보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계획을 세우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산은 춥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머슴만석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밤은 깊어만 갑니다. 세상의 모든 착한 이들이 복을 받고 억울한 이들이 위로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